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중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잉 성장애 또는 강박성 성중독, 여러 가지 명칭과 더불어서 애착장애, 관계중독 등의 다른 용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중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성중독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 번째로 유병률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이나 또는 낙인 효과 때문에 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보통 6%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성중독의 진짜 유병률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음성적으로 치료받지 않는, 도움을 받지 않는 장애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중독, 특히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함께 많이 일어나는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중독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5%에서 한 10%, 많게는 15%까지 추산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글쎄요, 어떻게 이 성중독을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유병률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주변에 얼마 정도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중독, 그게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지고 수용하거나 용인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의 사례처럼 처음에 그냥 부부간의 어떤 부부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동영상을 같이 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심화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경제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피해를 주거나 그것이 또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범죄행위가 나타날 때는 조금 더 이 중독이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사례 같은 경우 자신의 이런 포르노 시청과 또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아내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혼자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희생자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돼서 가해자는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그런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중독이 정상적인 그러한 범위 내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성행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과도한 성욕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성중독의 단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적 성행위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성관계나 성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적 성이고요. 이것은 실제 성행위보다 공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그러한 성적 활동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적 역할의 성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가용한 그런 대상이겠죠. 이성이 될 수 있고 또 동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으로 유혹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유혹에 따라서 그 결과에 또는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단순히 이 유혹을 하는 것 자체에 그 흥미를 느껴서 이 관계가 상당히 피상적인 수준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음증적인 성이고, 그것은 남몰래 남들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흥분과 쾌감을 얻는 그런 양상을 의미하고요. 노출증적인 성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함으로써 상대방이 당황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통제력과 힘을 행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성적인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양상을 노출증적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성은 자신의 이 정체를 또는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또는 실제 만남에서도 친밀감이나 또는 정서적인 그러한 친밀감이 결여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성행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지극히 그 성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쾌감이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과 이 지속적인 어떤 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매하는 성입니다. 성을 돈으로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얻고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와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고, 교환하는 성은 자신의 성적인 그런 파트너를 다른 사람과의 어떤 파트너와 교환하는 그런 행태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스와핑이라고 하는 또는 부부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적인 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이 성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양상의 성을 의미하고요. 또 교통의 교환은 사실 성행동이라는 것은, 성행위는 서로 즐겁고 유쾌하고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교통을 준다거나 또는 받는 그러한 양상의 성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착취적인 성, 즉 강자가 약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성행위를 한다거나 강제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성행위를 하게끔 해서 경제적인 또는 다른 이득을 얻을 때 그것을 착취적인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적절한 성행동의 패턴들이 이 성중독과 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성중독자들이 보이는
이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 많은 성중독자들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는 강박적 자위 행동입니다. 사실 성행위는 당연히 쾌락을 수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만 그 행동이 쾌락을 얻어야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편감과 또 그 초조함이 초래된다면 쾌락과는 무관하게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강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잠에 들기 위해서 자위를 해야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 동안 자신의 초조함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자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양상이 보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강박성을 띤 자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 파트너나 파트너에 이 충실할 그러한 충실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다수의 불륜 행위를 하게 되거나 또는 다수의 매우 피상적인 수준의 원나잇 스탠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결여된 상태로 단순히 순간의 쾌락이나 또는 스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잘 모르는 낯선 사람과 성행위를 갖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요. 또 다수의 성 파트너와 또 지속적인 포르노물을 사용한다거나 또 안전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아담과 같이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섹스를 추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위 행동을 한다거나 또 포르노물에서 또는 음란물에서 본 그러한 행동을 실제 상황에 또는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매춘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그런 노출증 증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상적이고 손쉬운 그러한 성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성 미팅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성행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럴 수 있을 만한 대상을 또 찾아서 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기보다 성적인 대상, 즉 자신의 쾌락 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사실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어떤 인격체보다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기도 해서 이 관음증적인 그런 성향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자신의 언행에 되게 둔감해지고 또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강간이나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점차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서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점차 그 성행위가 정서적 또는 성적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행위 자체만 중요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러한 쾌감만 중요한 그런 양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런 정서적인 분리가 일어나면서 행위 자체만 중요하게 되고, 사실 성행위를 한 다음에 만족감과 그러한 성적인 이성과 관련된 이 정서적 유대감이 아니라 공허함,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그러한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행위 또는 자신의 성행동에 대해서 많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알까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더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자신의 이런 욕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자칫 이러다가 진짜 몹쓸 일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독의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원인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충동성이 이 성중독에 빠질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입니다. 충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않고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순간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양상을 의미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을 왜곡하는 성적 행동을 해서 타인의 희생자 또는 통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따라서 성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즉 상대방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올가매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반면 남성의 경우 아동기 성학대가 이 성중독의 유의미한 예측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고요.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과는 달리 이 상대를 대상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감정적인 그런 거리를 두고 감정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 형성보다는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그렇다면 이 성중독자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들의 특성은 어떨까요? 사실 성중독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중독이죠.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배우자도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는 의존에서 비롯된 강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기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성중독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또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방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진짜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여성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헤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들이 가끔씩 보여지는데, 바로 이러한 사례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반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느끼고요. 또 상대방의 파트너의 비정상적이고 중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자신이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속이거나 숨기거나 또는 외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 특히 성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왜곡된 성행동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중독과 폭력성의 공통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